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경제의 영향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경우도 증시가 폭락한 것은 물론 환율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중국과 미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이런 외부적 상황에선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하루였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지만 정치가 거의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강북강변 반포대교 근처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나서 강북강변이 무척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출근길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뉴스들이 많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말이에요. 서킷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이거 너무 떨어지면 주가가 거래 멈추게 하는 거. 이거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그랬는데 올해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예, 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증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증시 다른 용어로는 이제 블랙 먼데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올해 첫 주식 시장이 어제 열렸는데 마침 월요일이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 또 블랙 먼데이라고 불렸습니다. 중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제 사상 처음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냐 또 연착륙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경착륙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증시 폭락 원인은 중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고 또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충격이 더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우리 경제예요.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연탄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 석유, 난로, 골로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제 밑에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정치라도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치가 거의 지금 올스톱된 상태 아니에요.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이 선거구 공백 사태 이거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이에요. 예. 작년 그 12월 31일 그 헌재가 그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면서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비 후보들이 그 법정 소송을 내고 법정 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현역들은 의정 보고회라든지 또 각종 행사 참석,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신인들은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어제 새누리당 예비 후보 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건 법을 어긴 것이다. 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 보고서 발송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오는 13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돌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가 무효화됐다는 이유로 홍보물을 돌리는 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만큼 아예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도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꼭 100일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그 선거구 합의를 종용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들의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그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구 획정을 지연을 이유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 빨리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유권자들이 그 부분 좀 고쳐야 돼요. 이거 검증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검증 사실 안 하고 학연, 혈연, 지연으로 뽑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검증 해야죠. 이번 선거에는 제발 검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선거의 심판적 기능이 살아나는데 우리나라 진짜 선거의 심판적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유권자 모두도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거구 획정 이거 국회의원들 진짜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사실 국회가 탄핵감이라는 언론 기사 많이 나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거죠? 네, 작년에 그 대박을 낸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1,10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예. 전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따뜻한 소식이 화제입니다. 예. 작년에 대규모 신약 기술을 수출해서 그 상당한 그 그럼요.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몇 조 원 되죠. 네. 예. 그래서 이 임성기 회장께서 전 직원들에게 약 연봉 4천만 원씩에 해당하는 주식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진짜 누구는 월급 다 같이 월급 받는데 말이에요. 예. 아유, 이분들 대박 나셨겠네. 이거 새해 초부터. 예. 예, 기업의 창업자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예. 그 한미약품 창업장인 임 회장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큰 성취를 이뤄낸 모든 임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라며 기꺼이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미약품은 지난해 7개의 신약 총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 결과로 주가가 작년 초 1만 5,200원에서 연말에는 12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8배나 오른 거죠. 예, 예. 기업의 이윤을 직원들과 나누는 것, 이렇게 고생도 함께하고 이익도 함께 나누는 공생, 상생 기업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게 문제죠. 자, 또 저가항공 사고 잇따르는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처럼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최근에 그 저가 항공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이용한 거는 사실은 모 항공사였는데요. 아주 좌석은 뭐 싸게 타니까 그냥 참아야 되지만 엄청 좁아요. 예. 국내선 이용할 때는 가격이 싸고 또 비행 시간도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가 항공 그 여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결국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진에어 여객기가 국토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지난 3일 예. 그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이륙해서 필리핀 세부로 회항한 바 있습니다. 그 해당 여객기는 어제 조사를 받고 비행 업무에 복귀했지만 예. 이 탓에 항공편 4편이 취소되고 4편의 시간이 지연되어 예. 1,00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부가 뒷북으로 이제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 이런 거는 뒷북 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앞북을 쳐야 되는 건데 우리 정부의 성리는 조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이 최근 안철수 신당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권에서 또 다른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뉴 DJ 플랜을 주장하면서 신당인 국민의힘 창당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힘 창당준비위원장 천정배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신정대입니다. 예, 새해 복 엄청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죠? 신 교수님도. 네, 감사합니다.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야 그냥 일상이 똑같으니까. 근데 천 의원님은 진짜 이거 여러 가지로 참 잘 되셔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잘 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창당 준비요. 예, 우선 창당에 이제 여러 행정적인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예. 예, 발기인 대회들도 하고 있고 오늘은 예. 이제 광주시당 예. 발기인 대회가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번 주말부터는 전북 도당 창당대회 또 서울시당 창당대회 이렇게 차차해서 1월 말에는 이제 창당을 끝낼 그런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제도 물론 저녁 때는 언론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천정배 의원께서 일부 언론 보도였습니다. 이 새정치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영입 제의가 있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조금 사실은 엉뚱한 이야기이고 또 제가 뭐 사실은 불쾌하기도 하지요. 예.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고 한참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른 당에서 뭘 자기 당의 기구로 맡아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런 제의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의가 온다고 그래도 응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일도 없다라고 예, 보는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예. 안 되죠. 예. 제가 지난해 4월 달에 광주에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결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제가 매기론이라고 해서 예. 그 당시에 당 이름이 뭐였나요? 새정치연합. 예. 새정치연합의 어떤 미꾸라지 수조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살아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을 살리는데 어떤 충격 효과 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예.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충격이 충분히 갔지요. 그런데 그 후에 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갈수록 전혀 변화의 모습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는 그건 당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당을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에 이렇기 때문에 신당을 조창해서 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은 당이 현재 상태로는 도무지 어떤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보도가 근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신당 작업에 열심인 우리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황당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그 일전에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또 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더군다나 유감 표명한 상태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성격이 열린우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과거에? 예, 열린우리당과 같을 수는 없죠. 열린우리당은 어쨌든 상당한 세력이 모여 있었죠. 그때. 근데 나중에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민주당을 이제 분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 세력이 남아 있었고 했지만 또 새로운 세력들도 조금 있는 건 있었죠.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광범위한 세력이 모여 있었죠. 그러나 이제 뭐랄까요? 민주당의 정통, 역사성을 가진 분들이 그때 아직 안 들어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성공하지 못한 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사과를 하면서도 통합에 실패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한 적도 있죠. 그걸 아무리 좋은 그 당시에 더구나 집권당이었지 않습니까? 집권당이면은 그것을 제대로 혁신해가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통합을 했어야 할 텐데 그런 이제 당 만드는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런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 점은 비슷할 것 같네요. 제가 어떤 당내 극도의 개파 패권주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내 서로 함께 공존하고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뭐 안철수 의원 등등을 포함해서 탈당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그 잘못된 우리의 실패가 지금 되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역사성을 가지지 못했다. 과거의 열린우리당이요. 근데 지금도 이게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물론 저는 이거 몇 분 만났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호 여사를 한 25분 만났다. 그리고 독대도 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8분 만났다. 독대 요청이 있었는데 독대 요청도 안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대도 못했다. 예. 이런 거 분석인데 사실 저는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호남에서의 어떤 그 민심이 좀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좀 냉랭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호 여사뿐만 아니라 이 동교동계 민주당 이쪽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천정배 의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분들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동교동을 비롯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결국은 큰 목표, 지금 야권이 잘 되살아나고 재편돼서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누가 봐도 크게 절실하게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야당이 서로 통합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는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철수 의원 쪽하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합이라는 것이 자꾸 이제 제가 이번에 야권의 재평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통합만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혁신이거든요. 지금 야권이 비전을 잃고 수권 세력으로서의 이제 그런 신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되살리느냐 하는 것이 현재 과제이기 때문에 혁신, 변화, 뭐 개혁 이런 쪽이 중요한데 그게 빠진 상태로 통합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이라는 것도 중요한 혁신의 과제죠. 분열로부터의 통합이 그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통합이 단순히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 있는 통합, 수권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지난해 말부터 연대의 3원칙이라고 분명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대란 말은 물론 연대의 가장 높은 수준이 통합일 테니까요. 그래서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그리고 반패권 연대, 무엇보다도 지역 패권, 뭐 정당 1당, 2당의 패권, 그리고 개파의 패권을 넘어서는 반패권 연대, 그리고 승리와 희망의 연대, 총선과 대선을 승리해서 이제 정권 개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이제 넓은 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혁신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 김한길 의원 만나보셨죠? 최근에. 못 만나보셨어요? 김한길 의원과는 뭐 늘 서로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예. 김한길 의원도 어쨌든 지금 흩어져 있는 야권 세력 바깥에요. 이걸 통합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안철수 있고요. 신당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행보까지 제가 무슨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적어도
당명이 뭐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예. 야권 세력을 함께 모으는 데는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정배 의원이 만들고 계신 국민회의라든지 안철수 신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비되기 위해서 영입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웹젠 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명관 의장 같은 분도 이제 영입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효과가 있겠죠. 좋은 분들이 가담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당이 오랫동안 이제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부에 어떤 패권주의가 강력하게 자리 잡음으로써 이제는 국민적 신뢰를 특히 야당을 그동안 지지해왔던 분들의 신뢰를 거의 상실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까 호남 민심 이야기를 하셨는데, 호남이라는 한 지역을 보는 것보다도 야당을 가장 오랫동안 지지해 주신 분이 바로 호남 분들 아닙니까? 예. 지난 대선 때만 해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문재인 대표 득표율이 광주의 경우에 9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완전히 떠났죠. 예. 그 민심을 떠난 이유가 결국 그 비전은 잃고 결국 패권, 당 내부의 개파 패권만 남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어떤 기득권 구조를 스스로 아주 근본적으로 예.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인물 영입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랄까요, 이게 암덩어리를 수술을 안 하고 무슨 여러 대중적인 요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뭐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도 또 창당 작업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십니다만 좀 추우시죠, 밖에 나가니까. 그래요. 혼자 있으면 물론 예. 춥습니다만 예. 또 자유스럽습니다. 예. 하지만 그 추위라는 것이 또 더욱더 따뜻함을 기다리는 추위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마 많이 춥지는 않으실 거란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회의 창당추진위원장이시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년 연속 연말이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와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지낸 고향이죠. 그런 곳에서의 휴식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를 다시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집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서두에 강북강변에서 제가 보니까 4중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중 추돌 사고가 났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수습은 지금 됐겠지만 아직도 밀리지 않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7시 38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민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새해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춥습니다. 이 차량에도 돌발 상황이 생기기 쉬운데요. 자동차 배터리나 엔진 오일, 타이어 등을 미리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사고 소식이 자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 홍제천에는 서대문구청 방면 연인F 진입전 바위차로에서 차량 전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연인F 부근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작대로는 이수교차로 방면 사당역에서 경운고교 앞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의 남태령 방면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도 정체입니다. 남부순환로 양재 쪽으로는 사당역부터 경남 아파트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예술의 전당 쪽으로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자, 조금 전에도 이 4.13 총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야권의 움직임, 그중에서 한 축, 바로 국민의힘 신당을 창당 중인 천정배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에서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죠.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번에 윤여준 전 장관 만나셨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네, 윤 장관님은 사실 자주 자주 뵀습니다. 신문기사 오랜만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에 매주 월요일 JTBC 오후 뉴스 시간을 쭉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제가 그걸 못 봤네. 좀 잘못된 거죠. 아니, 윤 장관님 방송하자고 그럴 땐 안 하시고 JTBC는 방송이 아닌가? JTBC에 나가셨군요. 예. 제가 그냥 억지로 모시고 나가서 한 4개월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요. 교수님, 안철수 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 의원 개인이 만든 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존 양당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 다시 한번 그렇게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좀 좌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좀 받아들여서 예. 자신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그렇다면은 어떤 개인적 지지로 안철수 의원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은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요. 윤여준 전 장관님이 안철수 의원을 오랜만에 만나서 긴 시간 얘기를 좀 해보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사람이 됐더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은 안 의원이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교수들한테 쭉 한번 전화를 해서 좀 고맙다는 말, 좀 미안하다는 말 그런 걸 전화했다고 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 지지에 의존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1인 정당이 되지 않으면 안철수 신당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는 사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기존 정치인들이 주로 하고 몇 사람의 새로운 인물이 가담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 총선이 있고 2016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도 물론 현재 신당에 참여하거나 할 의사를 보이는 의원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전국적인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상징성, 대중성 있는 그런 정치인이 몇 명이 있어야 그 정당이 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손학규 전 대표나 또 대중성과 상징성이 있는 그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또 국민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박영선 의원 같은 분이 좀 가담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나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뭐 반반 아니겠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 박영선 의원하고는 자주 보시잖아요. 네, 박영선 의원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당이 갈라지게 된 데는 작년에 박영선 의원 이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거 하다 그만두고 원내대표도 그만두고 뭐 그것이 상당히 뭐 다시 한번 재연돼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이번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요? 뭐 그런 거 저런 게 있고 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게 신중하게 생각만 하면 곤란하고 언젠가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1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신당이 어떤 크게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동 교수님께서는 지금 안철수 신당의 1인 정당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탈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중도 성향 이런 거는 동감을 하십니까? 저는 뭐 탈이념 중도라는 뭐 그런 표현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정책과 비전에서는 상당히 방향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본질이 아닌 것까지도 진영 논리로 서로 치고받고 있고 너무 경직돼 있고 또 그리고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거기 예. 기본적인 속성을 갖다가 그거 갖다 훼손하면서 이게 무슨 보수니 말이야. 그게 무슨 얼어 죽을 보수입니까? 뭐 이런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치에 입각한 보수주의자로서 지금 현재 탈이념이라는 건 좀 추상적으로밖에 안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탈이념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 매사의 모든 것을 그 이념이니 뭐 진영으로 말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고 저는 뭐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 경제 흐름과 우리나라 사회의 여건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무슨 그 자유주의적인 경제 철학 또는 진보주의적 경제 철학 그거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걸 뛰어넘어서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실용주의적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문제는 이념으로 말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권에 대해서 특히 환멸을 느끼고 실망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난 현 정권과 전 정권 중에서 얼마나 후퇴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감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네. 예, 지금 여권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말이에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180석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다고 보세요? 네, 수도권 선거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말하자면 지금 새정치 과거 민주당 후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합진보당 후보가 5,000표만 가져가서 새누리당 여당 후보가 2,000~3,000표 차로 된 선거가 꽤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예. 야권 분리가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너무 크죠. 예. 다만 하나의 변수는 여당도 지금 속사정이 간단치 않고 그리고 새로운 신당이 기존 야당 표를 분열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여당을 찍었던 유권자들 중에서 현 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죠. 그 표를 가져오고 또 양당에 실망을 한 무당파 유권자들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말하자면 분열이 아니라 좀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야당이 아주 비슷한 숫자를 펴가르면은 그건 상당히 어부지리를 주는 거죠, 여당한테. 근데 우리가 15대 총선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요, 실제로 15대 같은 경우에는, 일여 다 야의 구도였었는데 그때 국민당이 있었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이끄는 국민당이 근데 31석을 가져가면서 그때 당시에 민자당의 표를 굉장히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여대 다 야의 구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 야라는 게 어떤 야당들이 존재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당의 역할을 지금 안철수 신당이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국민당하고 지금 그 신당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중도를 표방하면 중도층이 글로 가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이 글로 간다는 건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도 예.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예. 아주 그냥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1번을 찍기로 결심해낸 유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콘크리트층이죠. 거기는 안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그때와는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이른바 부동표죠.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뭐 국민 대통합이지 경제민주화니 이런 좀 개혁적인 아젠다를 세워서 그때 1번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신당은 야권의 현 정권의 비판적인 정당이죠. 그러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말하자면 과거에 여권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이제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 요약하면은 아직은 안철수 신당 있는 분들은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죠? 네. 예,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요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네. 자주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